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한국 소설 세 사람의 의견이 약간 갈리는 거 이런 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좀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까 우리? 그럴 작품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좋은데 이제 약간 소소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뭐 표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정말 소소하다. 아니면 뭐 아니 왜 방송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별로라 그랬잖아 지금. 등장인물 이름이 왜 그렇냐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이견인 거죠. YG 분명히 저 방송 전에는 별로였다고. 저도 좀 삽시다. 박평도 약간 별로였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었어요? 언제? 박평 지금 깜짝 놀란 표정. 웬열. 이상하다 이 사람들. 자,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나만 네. 막 좋았다 그러고 두 사람은 약간 시큰둥했던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의외였어. JYP가 네. 되게 의외였고 저희는 그냥 디폴트가 그냥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JYP가 좋아한 게 의외였다. 네. 표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JYP잖아요. 엉망진창이라고까지 진짜 이분들 정말 과장을 하고 그래. 표지는 좀 그랬다. 아니 외국 정도로. 과장은 한국 저널리즘의 종두가 아닌가. 근데 JYP가 한국 소설들 중에서 약간 이런 결을 갖고 있는 소설들을 추천하거나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의외긴 했어요. 자, 어떤 책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잠시 후에 댓글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바공님, 취미는 사생활 관련해서요. 방송 마무리 때 은협 가족이 앞으로 겪을 일이 걱정이다라고 이것도 작가의 힘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반성했습니다. 저는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너무 웃기만 했던 독서네요. 모방범 읽으면서 작가님이 피해자 유가족의 너무 감정이입을 강요해서 싫다고 투덜거리면서 제가 공감 능력이 보통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작가가 대놓고 시켜주지 않으면 모르는 타인의 불행을 웃으며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급 창피해졌습니다. 오늘 또 배우고 가요. PS 저도 새콤달콤 엉덩이 장면에서 울었고 귀찮아님의 루브탱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세바공님은 뭐 소설 한 권 읽고 이렇게 막 반성을 깊이 하고 그래 그냥. 착한 분이신 거죠. 네. 뭐 이렇게까지 자책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YG 장사 안 해요? 귀찮아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는 그래서 읽기 싫었던 겁니까?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아니 읽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YG 욕하는 거는 내가 읽을게. 내가 더 세게 읽을 수 있어.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을게. 내가 읽을게. 야 귀찮아님. 제가 읽을게요. 네, 귀찮아님. 네, 음식이라는 소재들을 가지고 음식과는 무관하지만 경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라고 하기에 원소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연상되는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풀어나가는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가 생각났을 뿐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소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재밌게 풀어가는 일명 구라대망을 몹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연상된다는 의미로 글을 달았을 뿐인데 그렇게 대차게 맥락 못 잡는다고 하셔서 흥칫뽕 다시는 댓글 달아 봐라 했습니다. 근데 루브탱 스타일 취향인 거 한눈에 알아보셔서 허걱하고 놀랐습니다. 루브탱은 비싸서 못 신고 루브탱 스타일만 사서 신지만 나이가 있어서 이걸 몇 년이나 더 신을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남았을까 10년 남았을까 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고 있습니다. 루브탱 스타일 킬힐에 최선을 다하면 죽을라나요? 제 스타일 알아보신 눈썰미에 못 이겨 떼놨던 별점 하나 슬그머니 도로 붙여봅니다. 이게 지금 혼자서 지금 저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하시고.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취미는 사생활에 관한 댓글인데 주기율표 나오죠. 최다죽도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도 지금 잠깐 나오고. 그거 봐, 그러니까 YG가 그
대차게 했던 맥락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맥락 모르지. 이러고 얘기했잖아. 그죠? 빨리 반성하세요. 반성합니다. 네. 니은 기차나님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그 루브탱 스타일이시라고 내가 딱 맞췄잖아요. 근데 청취자가 구두를 어떤 스타일을 신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따로 만납니까? 아 북 콘서트 때 오셨잖아요. 맨 앞줄에 앉으셨잖아요. 그 구두를 기억하냐고. 그리고 그렇다고. 심지어는 그 잠깐 선물 받으러 일어서서 오시기도 했잖아요. 그 구두를 기억하냐고. 네, 그 정도로. 그때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계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죠. 박평은 기억나요? 높은 구두 신었던 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아 저는 아니, 정상은 아니죠. 저는 굉장히 그 보기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고 되게 냉정해 보이고 그렇지만 매사에 계속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따뜻한 관심, 그냥 관심. YG가 특별히 그 스틸레토 힐 요런데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 과도한 관심이 있는 스틸레토 사람은 힐은- 아닌가요? 스틸레토 힐은 또 뭡니까? 응? 스틸레토 힐은 뭐예요? 그 킬힐 같은 거의 아, 공식 명칭. 전혀요, 전혀. 전혀 관심 그냥 없습니다. 기천아님을 아니까. 네, 아니까 그냥 기천하님 기억을 하시는 아니까 거죠. 기억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그 청취자의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아니 신기할 뿐이죠. 기억하는 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신기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 못하는 내가. 동광동 호랑이님, 여름의 빌라 정말 좋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인데도 소설 속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나 정서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못하지만 사람이 이렇게도 잘 쓸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감탄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학을 잘 모르고 한국 소설은 더더욱 모르지만 누군가 그런 저에게 한국 소설에 관해 묻는다면 저는 이 소설집을 읽어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야, 동광동 호랑이님의 댓글은 어디 저 문학동네 통해서 저 백수린 작가한테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독자도 있다고. 그리고 백수린 그 작가님께서 책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백수린 작가님께서 막 이렇게 무슨 팟캐스트 같은 걸 챙겨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기 소개하는 책에 댓글 같은 것들은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또 본 사람이 전해주기도 하고 편집자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너무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댓글이에요. 자, 요 댓글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백수린 작가의 신작 장편 눈부신 안부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눈부신 안부는 뭐 나왔다라는 소식들은 우리들이 공유를 했었는데 JYP가 제일 먼저 읽고서 이거 괜찮다. 정말 좋다고 막 추천하는데 JYP가 이제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그 빛나는 안부 참 괜찮다고. 아니 빛나는 안부 괜찮다고 그런 게 아니고 단톡방에서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자꾸 빛나는 안부인지 뭔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제목을 기억을 못해요. 아니 서로 막 그 혼비님이랑 JYP랑 막 백수린 작가 자기들 너무 좋아한다고 아 백수린 작가 새 작품도 나왔던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계속 빛나는 안부 그런 거예요. 김원비도 그랬나? 김원비도 같이 호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눈부신 안부 아니냐고. 근데 김원비 작가나 제가 계속 그렇게 빛나는 안부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어쩌면 그게 더 좋은 제목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전혀 안 드는데요. 눈부시니까 이게 좀 상대방의 입장으로 좀 이렇게 서보세요. 눈부셔서 내가 눈을 가리는 거지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지난번에 읽은 기억의 빛이랑 같이 읽어서 내가 빛이 자꾸 떠오른 건가? 근데 그 눈부신 안부라는 제목 되게 잘 붙인 것 같아요. 좋죠. 왜냐하면 소설을 다 읽으면 왜 이게 눈부신 안부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돼? 모르시는 것 같은 거. 아니 좋게 읽었다면서요. 입장이 좀 다르신 그냥 약간 저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냥? 아니 이거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 이게? 계속, 설명 가능하죠. 눈부신 안부 마지막에 결말이 눈부신 안부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 실제 그 안부가 어디가 눈이 부셔.
형광으로 표시돼 있어. 뭐 이렇게 아니, 이 이야기는 더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논의의 수준이 나는 그냥 눈도 부시고 빛도 나고 빛이 나야 또 시적인 눈도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또 결말까지 읽으면 왜 제목이 눈부신 안본지를 누구나 다 안다고요. 아 정말 진짜. 자 어쨌든 백수린이라는 작가는 YG나 JYP만 해도 사실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던 근데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고도 기억도 못했던 기억을 잘 못했던 단편 하나 읽고 음. 까먹고 있었던 작가인데 단편집 나온 이야기를 박평이 이제 여름의 해주시는 빌라, 바람에 네. 여름의 빌라라는 책 얘기를 한참 했었고 근데 딱 그 즈음에 이 백수린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나온 거예요. 12년 만에 네, 데뷔 눈부신 12년. 안부라고 하는 12년 만에 첫 장편은 보통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해도 좀 늦은 편인 거죠. 요즘으로 보면 좀 늦긴 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단편만 계속 내는 맞아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단편보다는 많은 작가들이 장편에 도전하는 걸 도전을 많이 하니까 네, 단편집 한두 권 내고 또 장편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후딱 사가지고 읽고 훌륭하다. 그랬는데 두 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열광적이진 않았습니다. 뭐 어디가 약간 불편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문장이며 이런 게 문체가 아름답잖아요. 너무 잘 쓰잖아요. 읽고 있으면 그냥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상황에 되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책이잖아요. 언제나 그런 글을 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그 소재라거나 이제 결말이라거나 이런 게 그 좀 유행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뭔가 유행하는 이야기다. 유행하는 결말, 유행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작품 전체에 대한 뭐 어떤 평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그러니까 장편 소설 읽으면서 느끼는 발견의 즐거움 같은 게 대단히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또 다른 측면의 좋은 점들 되게 많이 있었죠. 그 유행하는 이야기 소재 근데 이게 많아서 유행한다기보다는 어떤 전개 방식이라든지 관점 이런 측면에서. 자, 저 이야기를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들으면 뭐라는 거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읽은 입장에서 들으니까 아우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다, 사실 박평은 한국 소설을 많이 읽고 한국 소설의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성립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맞아요. 한국 소설을 잘 안 읽는 혹은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를 딱 들어서 읽었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유일한 경험일 테니까 새로울 수 있어요. 새로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측면이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진짜 단편은 눈부셨는데 이 눈부신 안부라는 작품은 눈이 부시진 않더라고요. 반짝반짝한. 네, 반짝반짝하고 눈이 부시진 않아서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읽은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랬겠죠. 아닙니다. 그랬을 아니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저는 진짜 편견 없이 그냥 투명 안경 쓰고 왜냐면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저는 투명 안경 쓰고 진짜 장점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백수린 작가의 장편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딱 눈이 부신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박평이랑.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줄거리 같은 거 얘기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다시 읽고 또 방송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곱씹고 하면서 내가 약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작가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구나 이런 거 좀 발견한 재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또 좀 해볼게요. 네, 줄거리 얘기한 다음에. 자, 사실 어쨌든 스토리가 좀 꽉 짜여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서들을 좀 청취자들한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들은 돋보이고 어떤 것들은 좀 심심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말고 음. 조금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방송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아니, 뭐 힘들 거 없어요. 스포를 안 하면서 얘기를 하려면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 근데 얘기해야 많이들 되는지.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 같지만 네, 조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음.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는 독자 입장에서는 연애 소설인가 싶어요. 프롤로그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 그냥 썸만 타다가 연애로 이어지지 않은 동기 남자애가 있는데 우재. 우재라고 하는 동기 남자애가 있는데 그 동기 남자애를 헝가리 출신의 사진 작가의 전시회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작중 화자인 여성은 누군지를 알아챘어. 그리고 약간의 회상도 해. 그와의 인연에 대해서. 그런데 아는 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하지 말자라고 전시회장을 떠나는 찰나에 뒤에서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우재라고 하는 그 이제 과거의 썸남이.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를 한 잔 마시게 되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돼요. 어쨌든 둘 다 솔로인 상황이고 이제 약간 호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프롤로그 한 10페이지 남짓 되는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클리셰 덩어리 아닙니까?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우연히 여기서 만난다고? 그래서 나는 못 본 척하고 돌아섰는데 저쪽에서 딱 부르고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차 마시러 이제 가는데 거기서 흐르는 음악 하필 또 마이 허니 발렌타인 맞아요. 흐른다고. 그래서 그 살짝씩 이렇게 그 막 빛나던 게 조금씩 저는 프롤로그부터 반짝반짝으로. 프롤로그부터 약간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그러면서 느낌. 처음에 이제 뭐 몇 마디 나누다가 너는 결혼했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도 하고 이게 뭔가 연애 스토리인가 보다.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톤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야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프롤로그라고 따로 떼놓은 걸 보니 이게 뭔가 앞으로는 다른 얘기가 펼쳐지겠거니 하면서 진짜 소설의 첫 페이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13살이 된 겨울부터 15살이 된 겨울까지 독일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2년간 독일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성장 소설로 바뀌어요. 집안에 좀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연도를 따져 보면은 그리고 나는 일단 여기서부터 난 좋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설에 잘 안 나오잖아. 그렇죠. 외국의 배경이. 외국에서 어쨌든 2년간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거 자체로도 뭐 이 취재를 했든 뭐 본인이 거기서 살아봤든 뭐가 됐든 간에 맨날 보는 판에박은 설정하고는 약간 다르겠구나라면서 일단 그렇죠. 기대. 또 독일이 나오는 경우 잘 없는데 여기 이제 독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도도 사실은 약간 작가가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95년 겨울부터 97년 겨울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 연대가 95년. 왜냐하면 2년의 마지막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된 사정이 외환위기 때문이고 그리고 외환위기가 일어난 게 97년 겨울이니까 95년 겨울에 독일로 가서 97년 겨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설정이고 그 2년 동안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 소설의 한 전반부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2분의 1보다 더 많나요? 더 많죠. 많다고 할 수 있죠. 3분의 2? 네. 거의 대부분 중요한 스토리는 다 독일에서 벌어진 거죠. 그 다음 문장은 우리 가족이라고 해봤자 엄마와 나 그리고 동생 해나뿐이었지만 그래서 자매와 엄마로 이루어진 가족인가 보다라고 근데 이제 왜 자꾸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던 기억의 빛부터 이 소설도 아빠를 없애는 거야. 여기는 아빠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첫 문장을 보고는 아빠가 없는 집안이구나라고 아니 기억의 했지만 빛도 아빠가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면 아빠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아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나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서러워요. 불편하세요? 왜 아빠를 자꾸 없애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아빠 가정이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아빠는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아빠가 없는 건 아닌데 나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해나 해나는 해나는 동생 이름이고. 해미 해미. 해미예요. 그 아이로 쓰는 해미 해나. 그 해미가 주인공인데 이 해미가 사실은 나죠. 작중하자. 네. 그런데 이 해민의 가족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일어났었죠. 네. 그리고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을 집안 식구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특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마랑 아빠인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뭔지는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초반에 나오잖아요. 아주 초반의 앞부분이니까 말할까요? 네. 네. 합의 봅시다. 말하는 걸로. 그 가스 폭발 사고가 네. 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연도가 거의 정확해요. 94년도에 그 아현동 그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폭발해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저는 심지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네. 순간에 그 소리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실제로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이 소설 속의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 가족의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았던 큰 딸이 그러니까 원래는 딸 셋이 있는 집이었는데 네. 언니 주인공은 둘째고 언니가 그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러니까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엄청 반짝반짝 빛났던 그 언니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나서 이제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가족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특히 막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둘 다 우리 그냥 좀 떨어져 지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아마 공무원으로 나와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기억의 빛에서도 공무원으로 나왔죠. 근데 그 보면은 공무원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는 위험하지 않은 공무원. 그래서 비밀스럽지 않은. 부산으로 가죠. 네, 부산으로 가고 아빠는 부산 발령을 신청해서 부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엄마가 도고 교육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 때. 그래서 나 전공 살려가지고 독일에 가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볼래. 그래서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시라는 곳으로 가는데 나 이 지시 가봤잖아요. 지시가 어딘데? 괴팅겐. 괴팅겐을 모티브로 한 모티브로 거예요? 한. 이게 뭐 괴팅겐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냥 배경이지. 그냥 배경이지. 그래. 나 무슨 도시소설인 줄 알았네. 모티브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군요. 네. 방평 도시소설인 줄 알았다. 괴팅겐이 주인공이야. 아무튼 지시로 갑니다. 저 괴팅겐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 소설에 대해서 약간 애정이 좀 이렇게 그랬겠다. 솟았죠. 예. 괴팅겐 못 가본 사람으로서. 근데 독일에 G로 시작하는 도시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데 괴팅겐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대학 도시 그리고 규모 중부에 위치합니까? 네, 중부에 위치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묘사한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가봤자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과 얼핏 들으면 괴팅겐에서 한 6개월 유학한 유학하신 줄 알았어요. 독일에 가본 도시가 몇 개 없어서. 근데 하루 갔다 온 거를 지금 줄거리를 지금 파괴하고 지금 줄거리 얘기를 그만두고. 네. 아무튼 신학을 괴팅겐 가봤다고. 신학 공부. 신학을 공부하러 그래. 그 괴팅겐이라는 도시로 갔는데, 근데 그 괴팅겐이라는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엄마의 큰 언니가 이모.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모고 엄마의 그냥 언니죠. 왜냐하면 엄마의 언니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냥 엄마는 꼭 큰언니라고 불러. 존재감이 그런. 네. 그렇게 존재감이 큰 그 이모가 거기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딱 알아버렸잖아요. 뭘? 이 소설의 중요한 설정이 그거구나라는 걸.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좀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마이너스. 너무 이렇게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그냥 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뭔가 설정들이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SF 말고는 읽을 게 별로 없죠. 저는 그렇지 현실에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럼 뭐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요. 아니요, 지금 왜 그거를 알아버렸다는 게 어차피 좀 있으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큰 언니라는 분이 집안 형편을 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에 그 독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갔었고 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의과대학을 다시 다녀가지고 이제 의사 자격을 따고 거기에 병원까지 개업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큰언니가 털을 잡고 있던 지시 뭐 실제로는 괴팅겐인 것 같은데 지시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우르르 가는 그게 딱 한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첫 페이지에. 그렇죠. 그럴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약간 심심했다.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별로였다. 네, 그게 뻔한 오히려 설정 별로. 아니냐. 네. 그러니까 모레 백수린 작가님 들으면 좀 약간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나게 그 고민해가지고. 이모가 예를 들어서 그 60년대, 70년대 그 가난하던 시절에 혼자서 어떻게든 편도 비행기표만 사가지고 독일에 가서 뭐 피아노를 전공하다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그렇죠. 피아노를 못 치게 되어서 치명적인 어떤 좌절했는데 뭐 독일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뭐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이런 스토리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분 보는 거 꿀잼이네요. 팝콘 아니 밥. 독일이 배경이고 괴팅겐이 배경이고 거기서 의사하고 있고 그리고 존재감이 너무 커서 큰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설정들이 딱 그냥 그 오케이. 파독 간호사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주인공으로 한. 근데 약간 놀라운 거는 보통 파독 간호사 하면은 그 파독 간호사로 가서 의사까지 된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못 접했거든요. 드물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캐릭터에 좀 반전이 있다고는 느꼈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백수린 작가의 이 이모에 관한 서술 설정을 특별히 비난하거나 뭐 폄하할 필요가 없는 게 그 큰 이모는 사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전혀 아니죠. 이모는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거. 이 소설에서. 이 소설에서는 네. 그냥 조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학교에 적응 잘 못하고 친구들 만나서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러다가 파독 간호사 동료들 이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이모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이모들 중에 진짜 주인공이 또 따로 한 명 있는 맞아요. 것이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 이모들 그리고 이모의 아이들 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초반에 나오고 이게 나중에 결국 뭔 얘기가 되려고 이러는 것일까 궁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형적인 성장 소설의 그 클리셰를 좀 따라가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갔는데 원래 성격도 약간 내향적인 성격인데다가 이제 끔찍한 사고로 언니까지 잃은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독일로 그냥 오게 된 거잖아요. 한 열 몇 살 때쯤에 간 거죠, 설정이 지금? 그렇죠. 중학생 정도에. 중학생 때 미국도 아니고 영어권도 아니고 독일로 가면 진짜 스트레스 많을 건데. 그리고 뭐 당연히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데 엄마는 계속 걱정을 하니까 엄마한테는 친구 많다고 친구들이 엄청 친절하게 해준다고. 아빠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편지 쓸 때도 계속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잘 지내는 척. 잘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엄마가 아빠 보고 싶어해 이제 이런 거짓말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진짜 아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 아빠 없는 아이 혹은 엄마 없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엄마가 그 외국 그 독일 남성이랑 친근하게 대화만 해도 뭐 괜히 막 불안해지고 막 친절하게 대하면 괜히 막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서 막 방해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모의 이제 친구분들이 독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와가지고 이제 털을 잡았던 이모의 친구분들이 랑 자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이모의 친구분들의 자녀들이랑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모는 굉장히 속이 깊어서 이 자기 조카가 독일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외롭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 친구 조카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좀 굉장히 발랄한 성격의 이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이런 친구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서 그 2세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우리 해미의 이모는 결혼을 안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냥 혼자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또래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모의 친구 선후배들 뭐 선자 이모, 마리아 이모 뭐 여러 이모들 나오는데 이제 그 이모들은 뭐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놀도록 하고 같이 모여서 뭐 김장도 김치도 담그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모가 그 마리아 이모랑 선자 이모. 선자 이모인데 그러니까 마리아 이모의 딸이 레나고 선자 이모의 아들이 이제 한수인데 그래서 레나, 한수, 해미 이렇게 세 명의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 세 소년 소녀들의 괴팅겐 유람기 괴팅겐 우정. 괴팅겐 우정 그런 이야기가 이제 꽤 길게 서술이 됩니다. 나는 근데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그 부분 약간 그 청춘 소설처럼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마리아 이모를 약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면 소설의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상투적인 걸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이 소설이 지금 상투적이라고 또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겁니까? 상투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 부분들이 그 소설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일화들이 등장하는 그 마리아 이모를 아예 그냥 전면에 확 내세웠으면 훨씬 더 좀 전혀 다른 색깔의 디아스포라 소설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는 디아스포라 소설로 분류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설은 완전히 사랑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디아스포라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디아스포라 소설로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요소나 이제 소재가 있지만 그거를 사랑 이야기로 그걸 상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걸 사랑 이야기로 그러니까 바깥의 이야기도 안의 이야기도 지금 얘기도 옛날 이야기도 다 사랑 얘기로 썼기 때문에 좋은 소설인 것 여러분 같아요. 지금 이건 100분 토론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방금 박평 이야기 듣고 보니까는 진짜 온 곳에 사랑들이 다 있네요. 연애 소설이죠. 그래서 좋았다니까. 사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커플들이 많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 소설이 뭔 내용이길래 이게 뭐 디아스포라라 그랬더 파독 간호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마리아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둥 하더니 온갖 커플들이 나오는 연애 소설이라고.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날 우리 어떤 사랑들이 등장하는지를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방지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준 정했잖아요. 보도자료. 그러면 쉬는 시간에 우리 보도자료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자. 어디까지 나오는지.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요일 날 뵐게요.